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김유식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어, 보스턴 아동병원 및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김수진입니다. 우선 제 연구를 공유할 기회를 주신 한비스 관계자분들을 비롯하여 특히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신 유스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RNA 모디피케이션을 통한 미토콘드리아 RNA 디그라데이션 및 사이토졸릭 릴리즈에 대한 제 최근 연구 결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토콘드리아 유전체는 핵 내에 있는 유전체와는 별개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독립적으로 전사 및 번영을 수행하는데요. 둥근 형태의 이중나선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질량에 따라서 헤비와 라이트 스트랜드로 구분이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내에 암호화된 유전자들은 모두 옥스포스와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로 대부분 헤비 스트랜드의 DNA 가닥에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토콘드리아 전사가 각 가닥에 있는 프로모터에서 양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건데요. 미토콘드리아 DNA 가닥이 서로 상부적인 서열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이런 양방향 전사는 인터모리큘러 dsRNA를 형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저희 연구실과 프라이스풋 그룹에서 미토콘드리아 RNA가 실제로 이중나선 RNA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였습니다. 그 일부로 dsRNA 시그널이 미토콘드리아와 90% 이상 겹치는 것을 확인했고, 또 저희 연구실에서 수행한 실험 중 하나인 RNA 피쉬 실험을 통해 헤비와 라이트 스트랜드 RNA의 위치가 서로 겹치는 것을 어, 네, 서로 겹치는 것을 밝혔습니다. 저희 이전 연구와 그리고 프라드풋 연구진들은 미토콘드리아 이중나선 RNA, 즉 mtDsRNA 형성이 가지는 의미를 조사하였는데요. 이 왼쪽 피겨에서 각 반은 미토콘드리아 유전체 내에 암호화된 유전자들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세포 상황에서는 라이트 스트랜드 RNA 양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 결과 dsRNA 시그널도 거의 관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찰되는 dsRNA 시그널도 대부분 미토콘드리아 내에 있는데요. 그런데 라이트 스트랜드 RNA를 디그라데이션 한다고 알려진 SUV3와 PN페이즈 발현을 siRNA를 통해서 감소시키면은 dsRNA 양이 눈에 띄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외부로 dsRNA가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연구진들은 PM페이즈 유전자의 하이포몰픽 변이가 있는 환자들, 즉 PM페이즈 발현이 낮은 환자들에게서 세포질의 mtRNA 레벨을 조사했을 때 그 양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내에 축적된 mtRNA는 세포질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dsRNA를 특이적으로 디그라데이션 하는 RNase3를 처리하였을 때 세포질의 mtRNA 양이 감소하는 것을 통해 세포질로 나가게 된 mtRNA가 이중나선을 형성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mtRNA를 디그라데이션 하는 단백질 변이 외에 세포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mtRNA는 세포질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백스백포어라고 하는 미토콘드리아 외막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 아우터 멤브레인 퍼미어빌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세포 사멸을 유발하는 STP라는 케미컬을 처리했을 때 mtRNA가 미토콘드리아 내에 있다가 이를 벗어나서 세포질로 누출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세포 스트레스로 인해 세포질로 나가게 된 mtDsRNA는 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리 몸에 내재된 이중나선 RNA는 잘못 조절되었을 때 이러한 MDA5, PKR, OAS와 같은 선천성 면역 단백질에 의해서 인지되어 면역 반응을 통해서 세포 사멸을 유발합니다. 저희는 실제로 STP를 처리했을 때 대표적인 선천성 면역 단백질 중 하나인 PKR과 mtRNA의 인터랙션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고, 그 결과 PKR 시그널링이 활성화되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dsRNA가 엔도지너스 이뮤노제닉 액티베이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서 dsRNA 양이 골관절염과 자가면역 질환 중 하나인 쇼그렌 증후군에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양이 이들 질병의 발병과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저희 연구실 외에도 알코올성 맥의 간질환에서도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또한 밝혀졌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잘못 조절되었을 때 면역 반응을 통한 세포 사멸, 심지어 질병의 발병과 진행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dsRNA가 정상 세포 내에서 어떻게 조절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dsRNA를 형성하는 헤비와 라이트 스트랜드 기반의 관련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 슬럴프와 LRPPRC라고 하는 단백질 복합체가 헤비 스트랜드 RNA를 안정화시키고 PM페이즈 SV3 컴플렉스가 라이트 스트랜드를 디그라데이션 시킨다고 알려져 있는 거로 미루어 봤을 때 라이트 스트랜드 RNA가 dsRNA 형성에 좀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정확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dsRNA의 전사후 조절 인자를 밝히기 위해 우선 두 논문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는데요. 먼저 에이펙스 레이블링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단백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리스트업을 하였고, 그리고 UV 포르말데하이드를 통해 찾아낸 RNA 결합 단백질, 이 두 가지 기존에 밝혀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공통된 단백질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9개의 미토콘드리아 RNA 결합 단백질, 즉 mTRBP 리스트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각 89개의 mTRBP들을 각각 크리스퍼를 활용하여 발현을 감소시킨 후 스트랜드 스페시픽 RT-qPCR을 통해 헤비와 라이트 스트랜드의 mtRNA 레벨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크리스퍼 스크리닝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저희는 헤비와 라이트 스트랜드 RNA 발현량에 따라서 단백질을 이렇게 크게 5개로 구분을 하였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룹 1 같은 경우는 헤비와 라이트 스트랜드가 모두 증가한 그 발현을 감소시켰을 때 헤비와 라이트 스트랜드 RNA가 모두 증가한 단백질들이고요. 그리고 그룹 3 같은 경우는 헤비는 증가하였지만 라이트 스트랜드는 다운 레귤레이션 했을 때 감소되는 그런 단백질 그룹들입니다. 저희는 이 단백질들 중에서 dsRNA를 조절하는 단백질을 찾는 것이 연구의 목표였기 때문에 라이트 스트랜드 RNA 발현량을 크게 바꾸는 단백질들을 중심으로 타겟을 모색하였습니다. 다양한 후보 단백질이 있었지만 저희는 최종적으로 앤선4라고 하는 RNA5 메틸 트랜스퍼레이즈를 타겟으로 선정하였습니다. RNA5 메틸사이토신은 rRNA, tRNA, 심지어 mRNA를 비롯하여 다양한 타입의 RNA에서 발견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모디피케이션 타입은 RNA 프로세싱 턴오버 스테빌리티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앤선4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 rRNA의 N5C 모디피케이션을 유발하는 단백질인데요. 신기하게도 앤선4가 다운 레귤레이션 된 세포에서 mtDsRNA 양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앤선4가 RNA 모디피케이션을 통해 mtDsRNA 양을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앤선4가 mtRNA의 스테빌리티를 실제로 조절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미토콘드리아 전사를 억제를 해보았는데요. 실제로 이 IMT1이라고 하는 미토콘드리아 전사를 억제하는 케미컬을 처리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mtRNA 양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를 활용했을 때 앤선4의 발현이 억제된 세포에서 mtRNA의 디그라데이션 속도가 유의미하게
느려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했던 293T 세포 외에 다른 세포에서도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유방암 세포주와 대장암 세포주에서도 미토콘드리아 점사를 억제한 후 mtRNA 스테빌리티를 관찰했는데요. 다양한 세포주에서도 엔선포의 발현 억제는 mtRNA 스테빌리티, mtRNA의 디그라데이션 속도를 낮춘다는 것을 검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엔선4의 mtRNA 스테빌리티 조절이 엔선4의 N5C 모디피케이션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GFP가 연결된 엔선4 와일드 타입 플라스미드와 그리고 카탈리틱 뮤턴트 플라스미드 두 개를 제작을 하고 엔선4가 발현이 감소된 세포에 이들 플라스미드 각각을 트랜스펙션 하였는데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mtDsRNA 발현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dsRNA를 인지할 수 있는 항체인 J2 안티바디와 스트랜드 스페시픽 RT-qPCR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엔선4의 엔선4 와일드 타입의 트랜스펙션은 mtDsRNA를 크게 감소시키지만 카탈리틱 뮤턴트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통해서 저희는 엔선4의 메틸 트랜스퍼레이즈 기능이 mtRNA의 스테빌리티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M5C 모디피케이션이 mtRNA에 실제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껏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먼저 M5C 항체를 사용하여 엔선4가 제거된 세포에서 RNAIP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엔선포의 발현 감소는 mtRNA와 M5C의 인터랙션을 전반적으로 약화시켰는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는 엔선포가 실제로 mtRNA의 M5C 모디피케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좀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mtDsRNA, 즉,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mtDsRNA는 mtmRNA와 그와 상부적인 논코딩 RNA를 의미하는데요. 이 mtmRNA와 상부적인 논코딩 RNA의 M5C 모디피케이션, 메틸레이션 레벨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다음으로 RNA 바이설파이트 시퀀싱을 진행하였습니다. 바이설파이트는 메틸화가 되지 않은 그냥 일반 사이토신을 오라실로 컨버전을 할 수 있는 케미컬인데요. 메틸레이션이 된 스트손에서는 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고 RNA 시퀀싱을 하면은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단위로 메틸레이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실제로 mtRNA의 양 가닥에 M5C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mtRNA의 양 가닥에 형성된 M5C 모디피케이션이 엔선4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엔선4의 발현을 감소시킨 세포에서도 RNA 바이설파이트 시퀀싱을 진행하였는데요. 엔선4의 발현을 감소시킨 세포에서 mtRNA의 메틸레이션 레벨은 유의미하게 감소되었습니다. 더 신기했던 점은 라이트 스트랜드 RNA의 M5C 모디피케이션이 헤비 스트랜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형성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엔선4의 발현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다는 점이었는데요. 저희는 이를 통해서 실제로 엔선4에 의한 M5C 모디피케이션이 라이트 스트랜드 RNA를 조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mtDsRNA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설로 이렇게 미루어 보았을 때 M5C 모디피케이션이 형성된 mtRNA가 디그라데이션이 되려면은 이런 모디피케이션을 인지하고 제거할 수 있는 단백질, 즉 리더 단백질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이를 찾기 위해서 저희는 우선 기존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재분석하였습니다. 이 해당 논문에서는
그 바이오틴을 레이블링한 합성 RNA와 그 합성 RNA를 활용하였는데요. 이렇게 N5C 모디피케이션이 있는 혹은 없는 합성 RNA를 활용을 하여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를 한 결과 엔- 어, 이 제가 표시한 이 노란색 오렌지 닷은 N5C 모디피케이션이 있는 합성 RNA와 더 잘 결합하는 해당 단백질들을 리스트업 해본 결과 이 C1QBP가 유일한 미토콘드리아 단백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이 기존 논문에서 사용했던 RNA와 같은 서열을 가지는 합성 RNA를 디자인을 해서 바이오틴 스트랩토비딘 RP 실험을 통해 실제로 N5C 모디피케이션이 있는 합성 RNA가 C1QEP와 더 잘 결합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C1QBP는 기존의 뭐 라이보존 바이오제네시스나 뭐 세포 삼열 조절 그리고 프리mRNA 스플라이싱 뭐 이런 엄청 되게 많은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단백질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N5C 모디피케이션을 인지하고 RNA를 디그라데이션 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C1QEP의 새로운 기능을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모디피케이션이 있는 RNA를 인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합성 RNA를 사용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매스 스펙트로미터리 결과에서 사용했던 합성 RNA 외에도 RNA 바이설파이트 시퀀싱을 통해서 확인한 N선4에 의해 영향을 받는 그런 mtRNA 시퀀스를 기반으로 한 N5C 모디피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합성 RNA에서도 C1QEP가 더 잘 결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C1QEP 항체를 사용한 포말데하이드 클립 RT-qPCR을 통해서 C1QEP와 mtRNA 간의 결합이 N선4 감소로 인해서 유의미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N선4에 의한 N5C 모디피케이션이 C1QEP와의 인터랙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C1QEP가 mtRNA 디그라데이션의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는데요. C1QEP의 발현을 siRNA를 통해서 감소시켰을 때 mtRNA의 양 가닥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mtRNA의 양 가닥이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디그라데이션 속도까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C1QBP가 M5C 모디피케이션이 있는 mtRNA를 디그라데이션 한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C1QBP가 모디피케이션이 돼 있는 mtRNA를 직접 디그라데이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C1QBP의 도메인을 살펴봤을 때 C1QBP는 약 33kDalton 정도 되는 작은 단백질인데 이런 대부분의 도메인은 이뮨 리스폰스와 에너지 호메오스테시스의 기능을 하지 뉴클레이즈로서 기능을 한다라는 보고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전략을 바꿔서 C1QBP가 뉴클레이즈와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프로틴 인터랙션 웹 서버들과 그리고 논문 데이터들을 종합을 하여 C1QEP와 결합할 수 있는 뉴클레이즈 후보들을 조사하였는데요. 아주 흥미롭게도 저희는 C1QEP는 PNPT1이라고 하는 단백질과 인터랙션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PNPT1은 앞서 잠깐 소개해드린 단백질 중 하나인데요. 이 단백질은 3'에서 5' 방향으로 mtRNA를 디그라데이션 한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실제로 C1QBP와 PNPT1이 인터랙션을 한다면은 이렇게 모디파이 된 mtRNA를 C1QBP가 인지하고 PNPT1이 디그라데이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측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는 코알피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네거티브 컨트롤로 사용한 다른 미토콘드리아 단백질인 AIF와는 달리 C1QEP와 PMPT1은 서로 인터랙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추가로 저희는 mRNA제를 처리를 해서 DNA와 RNA를 모두 제거한 세포 라이세이트에서도 이들의 결합은 유지되는 것을 통해 이런 C1QEP와 PMPT1이 서로 피지컬 인터랙션을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PNPT1의 발현을 감소시킨 세포에서 RNA 바이설파이드 시퀀싱을 진행을 하고 앤선4에 의해서 메틸레이션 레벨에 영향을 받은 mtRNA 사이트를 인풋으로 넣어서 그 결과를 조사하였는데요. 흥미롭게도 앤선4에 의해서 영향받는 mtRNA 사이트들의 메틸레이션 레벨이 PNPT1 발현을 감소시켰을 때 어큐뮬레이션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M5C 모디피케이션이 있는 mtRNA가 PNPT1에 의해서 디그라데이션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잠깐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PNPT1의 발현 감소는 dsRNA의 세포질 누출로 인한 면역 반응을 촉진하는데요. 또 다른 기존 연구에서 M5C 모디피케이션이 핵에서 세포질로 RNA를 익스포트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 또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존 연구 결과들을 종합을 해서 저희는 M5C 모디피케이션이 mtRNA의 세포질 누출에 그리고 그로 인한 면역 반응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습니다. 흥미롭게도 C1QEP 발현 감소는 이렇게 세포질의 mtRNA 레벨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mtRNA의 N5C 모디피케이션에 관여하는 앤선4와 이를 인지하는 C1QEP, 제거하는 PNPT1 이 세 단백질의 발현 감소를 시켰을 때 PKR 시그널링을 비롯하여 그 세포질에서 dsRNA를 인지하여 활성화된다고 알려진 IRF3 또한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M5C 모디피케이션을 의해서 M5C 모디피케이션이 형성된 라이트 스트랜드 RNA가 디그라데이션 되지 않으면은 이들이 dsRNA를 형성을 하여 세포질로 누출이 되어 그 이후에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저희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앤선4가 mtRNA, 특히 라이트 스트랜드의 M5C 모디피케이션을 유발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난 mtRNA는 C1QEP에 의해 인지가 되고 PNPT1을 통해 제거되는 라이트 스트랜드 mtRNA 디그라데이션 메커니즘을 밝혔는데요. 한편 C1QEP의 발현이 감소된 경우 제거되지 않은 라이트 스트랜드 mtRNA는 이중나선 구조를 형성하여 세포질로 나오게 되어 이상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연구는 mtRNA의 헤비 라이트 스트랜드의 RNA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을 최초로 밝혔고 정상 세포에서 라이트 스트랜드 RNA가 선택적으로 조절되어 이상 면역 반응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모델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김유식 교수님 연구실에서 교수님의 지도와 그리고 연구실 동료들의 도움으로 잘 마무리되었고요. 특히 같은 일저자로서 실험을 수행하고 논문을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스테파니 탄 학생에게 감사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